자, 주말 내내 암호화폐 시장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다들 보셨죠? 무려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싹 다 청산됐거든요. 거시경제의 매서운 칼바람에 시장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하락장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거대한 덩치를 가진 스마트 머니들이 어떤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두 가지 완벽히 다른 시스템을 비교해보면서 그 이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볼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숫자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40%.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체제 아래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사상 존재했던 전체 달러의 40%가 새롭게 찍혀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렇게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통합 팽창은 결국 우리 서민들의 예금과 구매력을 몰래 훔쳐가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청구서, 즉 숨겨진 세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낡은 통화 시스템은요, 사실 상아탑에 갇힌 엘리트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에 가깝거든요. 무조건 돈만 더 찍어내면 된다는 식이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시장은 자본 배분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는 실전 금융 전문가들의 실용적인 접근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책상물림 학자들의 오만한 통화 정책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무너져가는 법정화폐 시스템이 우리에게 보내는 끔찍한 경고 신호들을 현실 세계에서 한번 타져볼까요?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이 낡은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슬아슬한 예시,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4% 선을 확 뚫어버리면서 치솟았어요. 이게 단순히 금리가 좀 올랐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심각하게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거든요. 더 끔찍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인플레이션 한번 잡아보겠다고 섣불리 기준금리를 팍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막대한 국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곧바로 국가적인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번 해설 자료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콕 집어 표현합니다. 옛날 광부들에게 유독가스 위험을 미리 알려주던 그 새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일본의 현 상황은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 전체가 겪게 될 거대한 실패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끝없이 돈을 복사해대는 무한발행 시스템에 아주 차갑고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론인 셈이죠. 이런 와중에 주류 언론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도박과 저축에 대한 언론의 뼈아픈 오해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몰라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죠.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한탕주의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알트코인 도박이랑 붕괴하는 법정화폐 시스템으로부터 내 구매력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 사운드 머니인 비트코인에 장기 저축하는 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둘은 그 본질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100%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알트코인 생태계는 일종의 항공사 마일리지랑 똑같습니다.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뿌려서 결국 승객보다는 신용카드사나 자기들 배를 불리잖아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창립자나 벤처 캐피털 같은 초기 발행자들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착취적인 구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는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개인들이 알트코인 도박장이나 단기 변동성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대기업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의 조용한 비트코인 싹쓸이 현상을 보겠습니다. 전문가 제시 마이스의 분석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지금 거대한 덩치를 가진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역사적인 싹쓸이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심지어 빚을 내가면서까지 가치가 떨어지는 전통 법정화폐를 내다 버리고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재무 자산으로 채택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가져올 결과가 상상이 되시나요? 머지않아 기업들의 재무준비금이 전체 2,100만 개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무려 절반 50%를 진공청소기처럼 싹 다 빨아들이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 씨를 말려버리니까 전례 없는 공급 쇼크가 발생하겠죠. 이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밀어올리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겁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를 딱 정리해보죠.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준비금으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늘어나는 종이돈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구매력은 무참히 깎여나갑니다. 반면 비트코인 준비금은 절대적이고 고정된 희소성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와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똑똑한 자본이 왜 굳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겁니다. 법정화폐는 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운영해요.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이리저리 정책을 흔들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정치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완벽하고 무결점인 수학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이 변하지 않는 수학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거대 기업들이 남은 물량을 다 뺏어가는 이 무서운 속도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해답은 서핑하는 노인의 마인드셋을 갖는 겁니다. 파도가 조금 친다고 허둥지둥대다가 보드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마추어가 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라는 잔물결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묵묵히 큰 파도의 거시적인 흐름을 타면서 여유롭게 중심을 잡는 단단한 장기 보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서핑보드 위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철학, 딱 이겁니다. 절대 팔지 마라. 푼돈 좀 벌어보겠다고 단기적인 달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얄팍한 트레이딩,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2,100만 개라는 한정된 공급량 중에서 여러분의 몫을 온전히 확보하셨다면 그 구명조끼를 꽉 쥐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생존을 위한 3가지 실천 지침 들어갑니다. 첫째, 눈앞의 단기적인 가격 소음과 트레이딩 유혹은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둘째, 내 잃어버린 구매력을 복구하고 보존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굳건하게 꽉 쥐고 버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 흐름을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주변 초보자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여유로운 베테랑 서퍼처럼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의 기반은 쩍쩍 금이 가며 흔들리고 있고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앞다투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구명조끼를 싹쓸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달러를 조금 더 벌기 위해 위험한 단기 도박판에 계속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이 귀한 자산을 꽉 쥐고 버티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 속에서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꼭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